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의 부자습관, 우리 아이 부자습관, 방과교사 이렇게 성공하라의 저자 노정화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행복했으면, 그리고 좀 더 여유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테크책이나 부동산 책, 그리고 자기계발,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책인데요. 2019년부터 2029년에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탁월한 전략. 우리 1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의 저자 조던님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9가지, 최상의 시나리오 4가지의 상황에서도 결국에 오르는 부동산, 살아남는 부동산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저자와의 인터뷰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투자를 할 때 현재와 싸우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 같은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저의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투자는 씨를 미리 뿌려놓고 그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공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죠. 기다림을 즐기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그에 앞서 미래를 예측하는 힘도 필요하겠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처럼 이 책은 단기적으로 어디가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이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분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영종률과 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 조합원이 돈이 없는 지역이거나 가격도 오르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참으로 난감한 문제에 빠지고 만다. 서울은 재건축을 하는 곳이 많다. 강남은 당연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3,500만원에 달한다. 서초구도 3,200만원, 송파구는 2,500만원이다. 한강변이 보이는 곳은 무려 1억 원이 넘기도 한다. 강남은 다른 구에 비해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비싸다. 그래서 재건축이 활발하며 중층 재건축인 음마, 압구정, 현대,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 증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강남은 되어야지 재건축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강남 상구를 제외한 중층 재건축은 일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목동, 분당 정도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이 역시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져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처럼 가격 오름세가 지지부진하면 재건축은 힘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의 경우를 살펴보자. 서울의 대로변 빌딩가, 서울의 5대 상권, 강남, 홍대, 건대 입구, 신촌, 명동 빼고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경기,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은 상권의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의 상권이 앞으로 20년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슬럼화가 진행된다. 슬럼화가 진행된다는 의미는 상권이 바뀐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거리가 점차 한산해지면서
찾는 사람이 뜸한 곳으로 점차 바뀌어 간다. 이처럼 상권이 바뀌면 기존 지역에는 공실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 지금은 굉장히 상권이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은 결국 건물이 점점 낡아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른 상권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상가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정도의 기한이 남아있다. 그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팔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의 요지로 갈아타야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앞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이나 상가여야 한다. 서울의 강남이나 역세권이 될 터이다. 토지도 괜찮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용산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 놨어요. 서울 용산의 시 아파트는 무려 43년이 되었는데도 용적률이 263%에 달해 재건축 추진이 안 된다고 한다. 우리가 만약 중층 아파트에 25년째 살고 있고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있다. 우리 아파트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25년이 지났고 그리고 중층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이런 플랜카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경축 땡땡 아파트 안전진단 의뢰라는 플랜카드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플랜카드를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면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강남은 30년이면 재건축 가능 연한이다. 그래서 25년째가 되면 재건축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맡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25년이 되었고 중층 아파트인데도 아직도 안전진단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파트 1에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의 부분은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5장 중에 제가 4장과 5장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보았는데요. 앞으로 파트 2에는 앞으로 10년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아파트는 어디인가는 제가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